인간 전체가 치유되면 이 병은 낫고 저 병은 낫지 않은 일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병 따로 저 병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자연치유의학의 대가로 알려진 분이죠. 외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인 전홍준의 자연요법 안내서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자가 거의 모든 병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피가 탁해지는 이유와 피를 맑게 하는 원리,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몸의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셨어요. 이유와 원리를 알았으면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도 알아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만성질환과 난치병 이렇게 하면 쉽게 낫는다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저자는 음식과 식사법, 운동과 휴식법,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법 등을 통해 피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 보시고 절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식과 식사법 중에서 절식과 생채식 하는 법, 질환별 자연치유 실천법 중에서는 가장 관심이 많은 고혈압, 당뇨, 암 등의 실천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 전홍준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만성질환과 난치병, 이렇게 하면 쉽게 낫는다. 음식과 식사법, 생채식. 생채식이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 생명력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싱싱한 채소나 곡식, 과일, 해조류, 견과류 등을 불로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식사법이다. 생채식 식단은 잎과 뿌리로 균형이 맞춰진 생야채가 중심이며 여기에 생곡식가루, 해조류, 과일, 견과류를 곁들여서 먹는다. 생채소와 생곡식, 생과일 등에는 햇빛에 의한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엽록소가 많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하여 대사가 될 때 세포 재생작용, 조혈작용, 면역력 증강작용을 높여준다. 생채소와 생곡식가루,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필수 영양소가 가득하며 약 2,000종류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다. 만일 불로 조리한다면 이런 영양소와 효소들은 많이 파괴되고 만다. 생채식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나체요법, 곧 풍욕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생채식 요법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일본 오사카 대학의 고우다 미츠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나체요법으로 피부를 통해 흡수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체내에서 생채소 속의 풍부한 엽록소와 신진대사 작용을 일으켜 세포 재생작용 및 조혈작용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소나 말이나 코끼리와 같은 초식 동물들이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풀만 먹는데도 강한 체력과 근육을 지니고 있는 것은 평소 나체요법, 곧 풍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부를 통해 충분히 흡수된 질소와 산소가 풀 속의 엽록소와 함께 대사작용을 일으켜 단백질을 형성하고 세포의 생성과 조혈작용을 돕는다는 것이다. 생채식의 효과. 세포가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바뀌도록 도움을 주므로 체질이 개선되고 건강해지며 젊어지게 한다. 병적인 사람들의 체질은 대부분 산성인데 생채식을 하게 되면 약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건강한 체질이 된다. 생채식 속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위나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흡수, 배설작용을 좋게 하고 습관적인 변비가 근본적으로 치유된다. 생채식은 창자 내의 해로운 세균을 억제하고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을 배양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살균, 해독, 항암,
면역 작용을 증강시킨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과 같은 노폐물을 배설시켜 정상화시킴으로써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등 혈관성 질환과 당뇨의 근본 치료에 특효가 있다. 생채식은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온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을 비교해보면 육식동물은 성질이 급하고 사납지만 생채식을 하는 초식동물은 성질이 유순하고 느긋하다. 생채식은 특히 눈빛과 피부를 맑게 하고 탈모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최상의 미용법이다. 생채식은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관절 류머티즘,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난치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해주는 훌륭한 자가치유법이다. 절식. 평소의 식사를 잠시 중단하고 생야채즙, 야채과일 발효액, 생강차나 감잎차, 죽염, 더운 물만 섭취하는 방법을 말한다. 흔히 단식이라고도 한다. 1970년대 절식요법을 추구하는 의학자들이 일본 도쿄에서 국제절식요법 학회를 창립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단식과 절식 용어를 구분해서 쓰기로 약속한 바가 있다. 단식이란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굶는 경우를 말하고 절식이란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식사 대신에 야채 주스와 같은 대용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정에 따라 절식 기간을 3일, 5일, 7일, 10일간 등으로 정하고 절식이 끝난 후에 회복식 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간다. 절식의 원리와 효과. 절식을 하는 동안에 인체는 그동안 몸 안에 축적하고 있던 영양분으로 살아가게 된다. 칼로리 공급이 갑자기 줄어드니까 인체는 체내에 있는 과잉 영양분, 중간대사산물, 노폐물, 여러 가지 독성 물질, 노화된 조직이나 세포, 염증 세포, 죽은 세포 등 많은 불순물을 분해하고 연소시켜 칼로리로 이용하게 된다. 절식을 쓰레기 재활용 또는 찌꺼기 대청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이나 조직, 세포 등은 절식 기간 동안에도 손상되거나 분해되거나 연소되지 않는다. 절식 기간 동안 노화된 세포나 병에 걸린 여러 조직들은 분해되고 연소되어 사라지는 반면에 우리 몸에 필요한 새롭고 건강한 세포의 생성과 발육은 더 빠른 속도로 촉진된다. 절식 기간 동안 혈당치나 혈중 단백질이 정상 수준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노폐물과 불건강한 세포는 사라지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세포와 영양분은 절식 기간에도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새로 생성되고 재합성되기 때문이다. 절식 기간 중에는 간, 콩팥, 폐, 피부 등 배설기관의 노폐물 배출 기능이 더 활발해지고 세포의 정화 능력이 증가되어 몸속의 노폐물과 독성물질이 신속하게 제거된다. 절식 기간 중에 오줌을 통해서 배출되는 독소의 농도가 평소보다 대체로 10배나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절식 기간에는 호흡수가 증가하고 오줌 색깔이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며 악취가 나는 대변이 대량으로 배설되고 냄새가 나는 땀과 가래나 콧물, 눈곱 같은 점액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절식 기간 동안은 위나 장과 같은 소화기 계통, 대사 기관들의 휴식을 주므로 절식 기간이 끝난 후 음식물의 소화 흡수 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몸속에 노폐물의 축적과 정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절식을 하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머리가 맑고 눈이 밝아지며 몸이 가벼워진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정신과 신경의 기능도 함께 향상되고 내분비 기간에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절식하기 전에 세포와 조직에 축적되어 있던 독소, 노폐물, 병적인 세포, 죽은 세포처럼 노화를 일으키는 많은 물질들이 배설된다. 따라서 건강한 세포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증가되며 인체는 더 젊어지고 얼굴과 피부와 눈빛이 아주 맑고 깨끗해진다. 절식을 해서는 안 되거나 주의해야 하는 경우 심한 위 십이지장 궤양, 진행성 폐결핵, 체력이 고갈된 말기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인슐린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 당뇨, 복수가 있는 간경화, 정신질환, 치매 환자 등이다. 절식 후 주의할 점. 절식 후 약 한 달 동안은 우유 및 유제품, 백설탕, 밀가루 음식, 육류, 생선, 너무 맵고 짠 자극성 있는 음식, 너무 찬 음식, 소화가 잘 되지 않은 거친 음식 등을 삼간다. 떡, 빵, 과자류와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다. 술, 담배, 커피 등을 삼가고 금욕 생활을 한다. 절식 후 회복식 기간부터 약 1개월 동안 과식은 절대 금물이다. 소식을 하면서 식사량을 점차 증가시키고 음식은 오래 씹어야 한다. 절식 기간 동안에 건강이 개선되는 여러 가지 호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두통, 어지럼증, 복통, 구역질, 피부 발진, 전신 근육통 등이 흔히 보이는 증상이다. 이것은 건강이 개선되는 좋은 반응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수일 내에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어떤 약물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 절식 후 회복식. 3일간 절식하면 회복식 기간은 1일간 미음을 먹고 1일간 죽을 먹은 다음 평소 식사로 돌아간다. 5일간 절식하면 회복식 기간은 2일간 미음을 먹고 2일간 죽을 먹은 다음 평소 식사로 돌아간다. 7일간 절식하면 회복식 기간은 2일간 미음을 먹고 2일간 죽을 먹은 다음 평소 식사로 돌아간다. 10일간 절식하면 회복식 기간은 3일간 미음을 먹고 3일간 죽을 먹은 다음 평소 식사로 돌아간다. 회복식 기간의 식사 내용. 아침 식사, 생야채즙 또는 생강차. 점심 저녁 식사. 미음을 먹는 기간에는 현미쌀 미음과 맑은 된장국 또는 청국장국, 부드러운 나물을 먹는다. 죽을 먹는 기간에는 현미쌀 죽과 된장국이나 청국장국, 여러 가지 부드러운 나물, 채 썬 생야채와 과일 견과류를 먹는다. 운동과 휴식. 햇볕 쬐이며 걷기.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햇볕을 쬐이며 천천히 걷기이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이며 이 시간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다른 시간도 좋다. 30분이나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될 수 있는 대로 햇볕을 쬐이며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걷는다. 공기가 좋은 숲속길이면 더욱 좋다. 힘들지 않고 즐거운 놀이와 같은 걷기여야 하고 자연 환경과 한데 어울려 즐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때 천천히 숨을 내쉬는 호흡법을 같이 하는 것도 좋고 걸음걸음마다 삶에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온전케 되었다 와 같은 내용의 자기암시를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또는 천천히 걸으면서 자연 속의 대상들에게 말을 걸거나 그 대상 하나하나를 호기심을 갖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 해도 좋다. 자연의 대상들을 하나, 둘, 셋 하고 숫자 헤아려 가기를 하는 방법도 좋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의 생각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걷기는 전신 운동으로도 최선의 방법이지만 마음속의 불편한 생각과 감정을 털어버리고 유쾌한 생각과 감정으로 재충전하는 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취침 전 반신욕, 수족 온욕, 냉온욕. 반신욕, 수족 온욕, 냉온욕과 같은 목욕요법은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필요한 방법이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냉기이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반신욕이나 수족 온욕을 통해서 체온을 높이면 심신이 이완되고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체온을 1도씨만 올려도 면역력이 대여섯 배 이상 늘어난다는 면역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있다. 반신욕 방법. 욕조에 38도씨에서 42도씨 정도의 더운 물을 채우고 하반신만 담그는 목욕법을 말한다. 배꼽이 상반신은 수면 밖으로 노출함으로써 심장의 열과 물의 압력에 의한 부담을 주지 않고
콩팥 등 하반신 기관만 따뜻하게 덮여준다.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또는 본인이 가장 기분이 좋을 정도로 하되 무리하게 땀을 흘릴 필요는 없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땀이 나올 때까지 탕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지키면서 매일 실행하면 땀이 나지 않던 사람도 서서히 땀을 흘리게 된다. 반신욕을 할 때 땀이 나지 않는 사람은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하다는 증거이다. 반신욕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무리인 중환자나 노약자는 손과 발만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 담가주어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 냉온욕 방법 14에서 15도씨의 냉수욕과 41에서 43도씨의 온수욕을 교대로 행하는 목욕법을 말한다. 온욕만 하는 경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수분, 염분, 비타민C의 손실을 초래하기 쉽다. 또 체액의 산과 알칼리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냉온욕은 땀 흘리는 것을 막고 산과 알칼리의 평형을 유지시킴으로써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 류머티즘, 신경통, 두통, 감기 등의 병증에 효과가 있고 피로를 푸는 데도 도움을 준다. 방법은 처음에 냉탕에 1분 들어갔다가 다음에 온탕에 1분 들어가는 식으로 본인이 기분 좋을 정도의 횟수를 한다. 보통 7에서 11회 정도가 좋다. 여기서 1회란 냉탕과 온탕을 한번 왕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꼭 냉탕에서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내고 시간은 각각 1분씩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욕조가 하나밖에 없으면 욕조에는 더운 물을 채우고 냉수욕은 밖으로 나와서 샤워기로 하면 냉수욕과 온수욕을 교대로 할 수 있다. 척추 교정과 위장 간 연동운동 촉진하는 금붕어 운동. 딱딱한 방바닥이나 평상 위에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듯한 동작을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체를 좌우 어느 한쪽으로 습관적으로 구부리는 경향이 있다. 이때 척추가 좌우로 탈구를 일으킬 수 있고 심할 때는 척추 측만증을 초래하기도 한다. 양쪽 어깨의 높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대체로 척추 측만증이 있다는 뜻이다. 금붕어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실행하면 척추가 비뚤어진 증세가 호전되고 척추신경 압박이나 말초신경 마비를 제거하여 전신의 신경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금붕어 운동은 위나 장에 자극을 주어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및 배변 기능도 좋게 해준다. 또 골수에 자극을 줌으로써 적혈구 생성 기능을 도와 조혈 기능에도 도움을 준다. 방법 평상이나 방바닥에 반드시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몸은 일직선이 되도록 펴고 두 발끝을 가지런히 놓고 두 손은 깍지를 끼어 목 뒤에 대고 두 팔꿈치를 옆으로 펴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흉내를 짧게 빠른 속도로 반복한다. 1에서 3분 동안 실행한다. 말초혈관의 혈액순환 돕는 모세 혈관 운동, 모관 운동. 하루 종일 걷거나 일을 하고 나면 보통 저녁 때 다리나 발이 붓거나 무거워지는데 이때는 신장도 부담을 받는다. 그런데 취침 전에 모관 운동을 1, 2분 동안만 하고 자도 발이 가벼워지며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므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을 예방하고 자기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 취침 전에 1, 2분 동안 모관 운동을 매일 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 모관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손발이 가벼워지고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인체의 모세혈관은 전신의 70%가량이 팔다리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손발을 위로 올려서 미세 진동하게 되면 손과 발의 모세혈관의 순환 작용을 향상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이렇게 하여 심장과 콩팥, 전신의 혈관계통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 심장병, 당뇨, 동맥경화, 파킨슨병, 간질과 발작 등 뇌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방법 평상이나 방바닥에 반드시 누워서 경침을 목에 베고 양손과 두 발을 되도록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높이 올린다. 발바닥은 수평으로 한 뒤 손가락은 가볍게 편다.
이 상태에서 미세 진동을 빠른 속도로 반복하는데 1회에 보통 2, 3분 동안 하면 된다. 전신 좌우 회전 운동. 전신 좌우 회전 운동은 온살돌이라고 불리는 전통 기공법으로 몸도 고르게, 숨도 고르게, 마음도 고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행해온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상 밖의 놀라운 효과가 확인되었다. 전신 좌우 회전 운동의 동작을 살펴보면 마치 무한대꼴의 운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무한한 근원 에너지에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다 준다. 마치 원심력과 회전력을 이용한 순환 펌프와 같은 구실을 하여 인체 내에 잠재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응축시키고 확대시킨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변비, 만성 위장관 질환, 편두통, 디스크 탈출증, 만성 고관절통, 고혈압, 협심증, 불면증, 우울증, 불안신경증, 중풍 속발증 등을 비롯한 많은 만성질환자가 큰 도움을 얻는 것을 보았다. 특히 공부와 업무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억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이완하는 데 이 방법은 매우 효과가 있다.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두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서서 양발을 11자 모양으로 평행되게 놓는다. 온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시선은 눈높이에 둔다. 2. 몸의 무게중심을 왼쪽 다리에만 두면서 오른쪽 발뒤꿈치를 살짝 들고 오른쪽 발끝만 바닥에 댄 채로 왼쪽으로 90도 돌려 발뒤꿈치를 바닥에 놓는다. 이때 자연히 오른쪽 다리에는 힘이 가지 않는다. 이때 상체는 자연히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3. 다시 그 오른쪽 발뒤꿈치를 살짝 들어 발끝만 바닥에 댄 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다. 4. 이제 반대로 몸의 무게중심을 오른쪽 다리에만 두면서 왼쪽 발뒤꿈치를 살짝 들고 왼쪽 발끝만 바닥에 댄 채로 오른쪽으로 90도 돌려 발뒤꿈치를 바닥에 놓는다. 5. 다시 그 왼쪽 발뒤꿈치를 살짝 들어 발끝만 바닥에 댄 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다. 6. 1에서 5의 동작을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반복한다. 이처럼 매우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발을 돌리는 각도를 90도라고 했지만 꼭 여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면 되고 동작 속도도 자신에게 편안한 대로 한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심축에 바로 서기가 쉬우며 나중에는 곧 관성이 생겨 저절로 돌아간다. 30분 이상 계속할 때 호흡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도 아주 편안해지는 느낌이 찾아오므로 최소한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다. 건강 회복이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씩 하루에 최소 2시간 이상 실천할 것을 권한다. 몸이 허용하는 한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 무슨 방법이든지 한결같이 꾸준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운동법만으로도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지만 자기암시법이나 자기관찰법과 함께 했더니 더 좋은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면 전신 좌우 회전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인 다 나았다, 다 좋아졌다, 다 이루어졌다, 온전케 되었다 등과 같은 단정적인 내용을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속삭일 때 기분이 전환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운동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다른 사람이나 애완동물을 관찰하듯이 계속 관찰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늘 반복하다 보면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순수하고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질환별 자연치유 실천법 가이드. 고혈압. 고혈압 환자의 95%는 1차성 또는 본태성 고혈압에 해당한다. 본태성이라는 말은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뜻에서 유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본태성 고혈압을 병으로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뚜렷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고혈압은 그것 자체가 병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치료 과정이다.
혈관 내벽이 깨끗하여 탄력성이 있고 피가 맑고 깨끗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심장과 혈관은 피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압력을 높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무리한 생활습관 때문에 혈관 내벽에 기름기가 끼고 따라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딱딱해지면 동맥경화증이 된다. 이처럼 딱딱하고 좁아진 동맥 혈관 속으로 점액도가 높은 혼탁한 피를 보내려면 심장과 혈관이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특히 산소에 민감한 뇌와 콩팥은 많은 혈류를 요구하는데 이런 기관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는 압력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본태성 고혈압이다. 혈압이 높은 게 잘못이 아니라 혈관이 좁아져 있고 피가 끈적끈적해진 것이 잘못이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지금 혈관이 좁고 피가 뻑뻑하여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장과 혈관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제발 피 좀 맑게 해주세요.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를 맑게 하고 혈관 내벽에 있는 기름기와 플라크를 청소해주면 그 호소는 사라지게 된다. 좁아졌던 혈관 통로가 청소되어 넓어지고 탁한 피가 맑아지면 별 저항 없이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심장과 혈관이 무엇 때문에 압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는가? 고혈압 치료는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하여 혈관 통로를 넓혀주고 혈관의 탄력성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 방법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고혈압에 대한 자연치유. 음식과 식사법. 1단계 생채식 10일에서 15일. 아침 식사는 생야채즙 한두 잔 정도 마신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야채, 과일,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생해조류를 주식으로 하고 볶은 곡식이나 생곡식가루를 함께 먹을 수 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계속 약을 먹는다. 매일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혈압의 변화를 관찰한다. 2단계 절식 10일. 생야채즙, 야채과일 발효액, 생강차, 감잎차나 더운 물, 수사나 마그네슘과 같은 완화제만을 먹는다. 절식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혈압 강화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 혈압을 매일 체크해보면서 혈압이 높을 경우에는 혈압약을 일시적으로 복용할 수 있으나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된 다음에는 중단해도 좋다. 이 과정이 끝날 무렵에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나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 혈압약을 쓰지 않는데도 혈압이 정상으로 조절되는가 하면 생채식과 절식 과정에서 칼로리 공급이 줄어드니까 혈액과 혈관벽에 붙어있던 모든 노폐물, 기름기, 플라크, 혈전, 중간대사산물, 과잉 영양분 등이 연소되어 칼로리로 이용되기 때문에 피와 혈관벽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다. 맑은 피가 아무런 저항 없이 잘 흘러가는데 무엇 때문에 심장과 혈관이 압력을 높이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3단계 소식. 절식을 마친 후 약 2, 3일 동안은 현미 잡곡으로 만든 미음을, 그 후 약 2, 3일 동안은 죽을 먹는 회복식 과정을 거친 다음 곡채식 위주의 소식 습관을 유지한다. 아침 식사는 생야채즙 한두 잔 또는 야채 과일 발효액이나 생강차 한 잔 정도 마신다.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는 현미밥,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채소, 해조류, 과일, 발효 음식 등을 주로 섭취한다. 이런 식사법이 건강 유지와 개선, 질병 예방에 최선이다. 운동과 휴식. 낮에 30분 이상 걷기와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히 휴식하기, 이 두 가지가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긴장된 혈관을 이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사지의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모관 운동이 고혈압에는 꼭 필요한 운동법이다. 우리 몸 모세혈관의 약 70%는 사지에 분포되어 있는데 사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모관 운동을 하면 심장의 부담을 현저하게 덜어주므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냉탕과 온탕을 1분씩 교대로 왕래하는 냉온육이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냉탕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온탕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혈관이 이완된다.
이와 같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진다. 당뇨병. 당뇨는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이용을 돕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적거나 활동이 좋지 못해서 생긴다. 혈액 속의 포도당은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의 작용으로 세포막을 통과하게 되는데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활동이 나빠지면 포도당은 세포 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되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고혈당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온몸의 혈관이 약해지고 눈의 망막이나 콩팥의 세동맥이 손상을 입어 안저출혈로 실명하거나 신부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손발에 신경장애가 일어나 마비 증세나 지각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혈당을 정상 상태로 잘 조절해야만 한다. 당뇨에는 제1형과 제2형 당뇨가 있다. 제1형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어떤 이유로 파괴되어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당뇨는 전체 환자의 10% 미만이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당뇨병은 제2형 당뇨인데 인슐린이 분비되기는 하지만 분비량이 적거나 인슐린의 활동 능력이 떨어져서 포도당을 처리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전체 당뇨의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라고 할 때는 바로 제2형 당뇨를 가리킨다. 제2형 당뇨의 근본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 운동 부족과 휴식 부족, 그리고 과식이다. 곧 에너지를 지나치게 섭취한 결과 여분의 포도당이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아져서 고혈당 상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뇨의 근본 원인인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와 같은 무리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당뇨병에 대한 자연치유. 음식과 식사법. 1단계 생채식 10일에서 30일.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지금 쓰고 있는 약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한다. 아침 식사는 생야채즙을 몇 잔 마신다. 점심과 저녁 식사는 여러 종류의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야채를 섭취한다. 생야채를 주식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잎과 뿌리의 생야채를 채로 썰어서 큰 그릇에 담아 볶은 깨소금이나 식초, 겨자소스, 기타 천연 조미료를 쳐서 많이 먹는다. 현미 잡곡으로 만든 생곡식가루, 다시마나 미역과 같은 생해조류, 과일 종류, 약간의 견과류만으로 식사를 한다. 당뇨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결코 불로 조리한 음식을 먹지 않고 말 그대로 생식을 하는 것이다. 감이나 곶감 같은 당분이 많은 과일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매일 정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체크하면서 혈당이 조절되는 수준에 따라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의 투여량을 점점 줄여갈 수 있다. 생채식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거의 모든 당뇨 환자들은 혈당 수준이 점진적으로 조절되는 패턴을 보인다.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쓰고 있는 환자들 중에 드물게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설탕이나 꿀 대신에 곡식으로 만든 조청을 한두 숟가락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생채식 기간은 보통 10일에서 30일 정도인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라도 30일 안에는 거의 다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조절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혈당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면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투여를 중단해도 좋을지, 그리고 2단계인 절식으로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중단했는데 혈당이 정상이 되지 않았다면 2단계로 넘어가지 말고 생채식을 더 계속해야 한다. 생채식을 계속한다면 아마 얼마 가지 않아 틀림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때 당뇨약 투약을 중단하고 2단계인 절식으로 갈 수 있다. 2단계 절식 약 10일간. 생야채즙, 야채과일 발효액, 생강차, 감잎차나 더운물, 수사나 마그네슘 같은 완화제만을 먹는다. 당뇨 환자가 절식을 할 때는 특히 생야채즙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저혈당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
절식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혈당이 정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투여할 필요가 없다. 혈당을 매일 체크하면서 혈당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만 혈당 강화제를 일시적으로 투여할 수 있으나 혈당이 정상으로 조절된 다음에는 더 이상 혈당 강화제를 쓸 필요가 없다. 절식 과정이 끝날 무렵에 혈당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나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생체식과 절식 과정에서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체식과 절식 기간 동안에 췌장이 충분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인슐린 분비량이 서서히 늘어나고 인슐린 활동성도 강화된다. 그 후 과로, 스트레스, 과식과 같은 무리한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조절, 곡체식 위주의 소식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충분히 혈액 내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당이 될 수가 없다. 3단계 소식. 절식을 마친 후 약 2, 3일 동안은 현미 잡곡으로 만든 미음을, 그 후 다시 1단계에서 했던 생체식을 계속한다. 당뇨 환자에게서 식이요법 3단계에서 3개월 내지 6개월가량 생체식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치료 포인트이다. 당뇨병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불로 익히지 않은 생체식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 생체식으로 당뇨병이 근치되지 않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일이 없다. 암. 내가 지난 30년 동안 만났던 많은 암 환자들을 다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암에 대한 3대 치료, 수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암은 계속 진행되어 더 이상 정통 의료기관에 3대 치료에 대한 기대가 없는 환자들이다. 이들은 다른 대안적 치료법을 찾는 환자 그룹에 속한다. 둘째는 암 진단 초기부터 3대 치료를 결코 신뢰하지 않고 처음부터 오직 자연치유, 전인치유, 대체요법만을 추구하는 환자 그룹이다. 셋째는 3대 치료와 대체 자연요법을 결합하는 환자 그룹이다. 이 그룹은 먼저 3대 치료를 받은 후에 그 후 대체 자연요법을 보완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먼저 대체 자연요법을 실행한 후 3대 치료를 결합하려는 환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 그룹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룹은 3대 치료만을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고 고집하는 그룹이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이 그룹의 의사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그룹은 반대로 암에 대한 3대 치료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직 자연치유, 보완 대체요법만을 추구하는 의사 그룹이다. 셋째 그룹은 위의 양자를 선택적으로 결합하거나 절충하는 의사 그룹이다. 위의 세 가지 의사 그룹 중에서 어느 의사들이 가장 옳고 또 환자들에게도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의사들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 모든 질병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사들은 아직까지 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다. 따라서 암의 원인과 가장 좋은 치료법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다. 암은 우리 시대의 역병이며 인류의 영원한 마수인지도 모른다. 산 정상을 오르는 데에 서로 다른 길이 있듯이 암을 치료하는 데도 서로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에 대한 치료 방법도 이와 같아서 만일 어떤 의사나 환자가 특정한 방법 하나만을 유일한 길이라고 고집한다면 그에게는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산 정상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도 아직 암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러므로 환자와 자연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지난 30년 동안 내가 만난 수많은 암 환자들을 통해서 배운 바를 정리해본다면 첫째, 암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둘째,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암을 공격적으로 치료하기 전에 먼저 암을 가진 인간 전체를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셋째, 인간 전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몸의 치료보다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암에 대한 자연치유. 음식과 식사법.
암 환자를 위한 가장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의학계 내에서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다. 암 환자는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영양 결핍으로 죽기 때문에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 동물성 음식과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의 과식이므로 자연 농법으로 지은 곡체식 위주의 소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암 발병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동물성 음식,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 담배나 술 같은 기호식품의 탐닉 등이라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은 거의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동안 암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식이요법들을 적용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독일 의사 막스 것은 일본 의사 고다 미치오의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이 두 의사의 방법은 공통점이 많은데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자연 농법으로 재배한 신선한 채소, 과일,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여러 가지 채소의 잎과 뿌리로 만든 생야채즙을 많이 먹도록 권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매일 10컵 이상의 생야채즙을 마시는 것이 좋다. 아침과 오전에는 주로 생야채즙만으로, 점심과 저녁에는 잎과 뿌리의 생야채, 과일, 현미 영양밥 또는 현미 잡곡 생가루, 해조류를 주식으로 하며 발효 음식과 약간의 견과류를 곁들일 수 있다. 이런 식단은 단백질이나 어떤 영양 결핍도 초래하지 않으며 암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과 비타민 등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식도, 위, 대장, 간, 췌장, 담도 등 소화기관에 종양이 있을 때는 현미 잡곡밥이나 현미죽을, 뇌, 갑상선, 유방, 피부, 자궁, 전립생 등 비소화기 계통의 종양에는 현미 잡곡 생가루가 좋다. 암 환자는 될수록 생야채즙을 많이 마시며 점심과 저녁 식사에 생야채와 과일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꼭 유념해야 될 점은 결코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물질로 오염된 채소나 과일, 곡식은 쓰지 말아야 한다. 전신 상태가 좋은 암 환자들에게는 해독을 위해서 약 일주일 내지 10일간 생야채즙과 야채 과일 발효액만 섭취하는 절식을 할 때 전신의 해독과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 암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섭생법은 아침은 생야채즙, 점심과 저녁은 신선한 생야채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곡체식 위주의 소식이다. 전홍준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 읽어 들었습니다. 자연에 가까운 가장 자연적인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병을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